네, 조금 전 오프닝에서 말씀드린 대로 지금부터 이 조국 법무장관 후보자를 향해서 쏟아지고 있는 각종 의혹들을 점검해보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차례로 두 분 연결을 할 텐데요. 자, 먼저 연결할 분은 바른미래당 원내대표이자 법사위 간사를 맡고 있는 오신환 의원입니다. 이어서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연결할 계획이고요. 자, 오신환 의원 연결하기 전에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김종배의 시선집중은 유튜브 라이브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유튜브에서 김종배의 시선집중 검색을 하시면 되고요. 의견 남겨주시면 제가 대신 질문에 소화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자 참여도 가능한데요. 샵 8001, 샵 8001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짧은 글은 50원, 긴 글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된다는 점 참고하시고요. 자, 그럼 먼저 오신환 의원 연결해서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의원님 나와 계시죠? 예, 안녕하세요. 오신환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좀 간략간략하게 추려서 좀 질문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먼저 네. 이 사모펀드에 74억 원의 투자 약정을 맺은 이 내용 있지 않습니까? 네네. 이 문제는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의혹투성이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일단은 조국 후보자의 경우는 그 공직에 임명되기 이전에도 굉장히 남에 대해서 엄격하게 비판적인 입장을 가졌지 않습니까? 네네. 그런 상황에서 지금 터져나오고 있는 이 수많은 의혹들과 관련해서는 명백하게 본인의 해명이 필요한데 네. 지금 말씀하신 사모펀드 74억 관련해서는 네. 좀 상식적인 어떤 투자 형태를 띠고 있거든요. 네. 예를 들어서 지금 문재인 정부 들어서 장차관 그리고 청와대 고위직 198명 중에 유일하게 사모펀드에 투자한 후보자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본인의 재산보다도 많은 18억 원이 많은 이 투자 약정한 것에 대해서 좀 명확하게 해명할 필요가 있는데 네. 청문회 당일 본인이 그것에 대해서 해명을 하겠다 이러고만 지금 있거든요. 네. 근데 지금 이미 언론에 나와 있는 상태로만 봐서도 국민들이 봤을 때는 좀 이해하기 어려운 그런 형태로 투자가 이루어진 것이죠. 일단 이 문제와 관해서는 논점이 몇 가지가 제기되는 것 같은데 첫째 법적인 문제와 관련해서 네. 이 조국 후보자 쪽에서는 그 직접 투자 그러니까 주식 투자는 금지되어 있지만 간접 투자 그러니까 이 사모펀드 투자가 그런 경우인데 이건 법적으로 네. 문제가 없다 이런 입장을 이미 내놨습니다. 이 점은 어떻게 받아들이세요? 그냥 지금 모든 의혹들에 대해서 후보자께서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 또 이것은 과거에 99년도에 위장 전입과 관련된 의혹이기 때문에 2005년도 기준에는 부합하지 않으니까 괜찮다. 이런 식으로 빠져나가는 것은 네네. 저는 온당치 않다. 왜냐하면 지금 모든 장관 후보자들이 법적으로 불법적 행태만 만약에 드러나서 본인이 사퇴하거나 물러났다면 그런 사람들은 전부 지금 사법적 처벌을 받아야겠죠. 네네. 그렇지 않고 장관 후보자라는 것은 국민들의 상식에 부합하지 않는 비도덕적 행위를 한 것도 결과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근데 네. 지금 직접 투자가 아니니까 괜찮다라고 말씀하시지만 네. 이 경영 참여형 사모펀드 PEF라고 하는 요 펀드의 형태 자체가 지금 조국 후보자가 투자한 형태를 좀 깊이 있게 들여다보면 이것이 간접 투자를 빙자한 직접 투자의 형태가 가능하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는 것이에요. 잠깐 그 말씀을 좀 풀어주세요. 어떤 뜻입니까? 그 말씀은? 그러니까 전체 지금 모집한 펀드 자체가 한 13억 정도 된 거 아닙니까? 네. 그중에 후보자가 투자한 금액이 10억 5천만 원이에요. 예, 전체 예. 금액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예. 이것이 소위 사모펀드의 이런 블라인드 투자 방식의 형태는 기본적으로 투자하는 전체 펀드 금액을 대부분 보유하고 있는 분이 네. 결과적으로 전주의 역할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 이 펀드 운용사 PF를 결국에는 고용하게 되는 의혹이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이 왜 이렇게 투자가 이루어졌으며 네. 그리고 이 PF 이 운용사가 투자한 회사 지금 가로등 업체라고 지금 일컫고 네. 있는 네네. 그 업체와의 어떤 관계가 있는지 예.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명확하게 해명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알겠습니다. 지금 이제 야권에서 이 문제에 어떤 집중하고 있는 부분은 아마 이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민정수석이라는 지위가 있었기 때문에 네. 만약에 이 그 펀드 운용사가 어떤 업체에 그 투자를 할 때
결국은 일정하게 어떤 민정수석이라고는 지위를 이용해서 어떤 정보가 오갔을 가능성 이런 것까지 염두에 두고 의혹을 제기를 하는 것 같은데요. 맞습니까, 의원님? 네네. 예, 물론 그런 부분들도 있고요. 네. 이 펀드 자체를 반대로 조국 후보자나 부인 이 관계자들이 펀드를 직접 운영하기 위해서 네. 이 사모펀드를 만들었을 수도 있다 이런 어떤 의혹이 있는 거예요. 네, 예. 알겠습니다. 근데 이제 예. 지금 조국 후보자 쪽의 해명에 따르면 손실을 봤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면 여기서 그러니까 지금 제가 이제 어떤 한번 여쭤봤던 만약에 민정수석이라는 지위를 이용해서 고급 정보를 가지고 펀드 운용사가 특정 업체에 그 투자를 하도록 만약에 유도를 했다면 과연 손실을 받겠느냐라는 또 상식적 반문도 성립이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이 점은 어떻게 보세요? 지금 이제 불법적인 또 아니면은 본인의 지위를 이용한 정보를 통해서 펀드에 투자했을 때 예. 손실이나 이익에 대한 유무와는 상관이 없는 것이죠. 그 과정 자체가 잘못된 것이라면 네네. 그 문제에 대한 처벌을 받아야 되는 것이지. 네네. 만약에 내부 정보를 통해서 결과적으로 비상장 주식에 투자를 했다손 치더라도 네. 결국에는 뭐 이익이 안 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럴 경우에는 그 내부 정보를 취한 그 행위 자체, 그걸 통해서 투자한 그 행위 자체가 불법적 행위가 되는 것이지. 과정과 동기가 중요하다 이런 나중에 말씀이시네요. 결과적으로 그것을 이익을 받느냐, 손실을 받느냐 이 부분은 중요하지 않는 알겠습니다. 것이죠. 관련해서 하나만 더 여쭙고 다음 의혹으로 넘어갈 텐데요. 약정은 75억을 맺었지만 실제로 네. 그 투자한 것은 10억 5천만 원이고 그 약정 네. 금액은 이제 투자 운용사에서 설명은 쉽게 하면 그 신용카드 한도로 생각하면 된다 이렇게 지금 설명을 했는데 이 점은 어떻게 받아들이세요? 그것은 이제 금감원에서 자료를 내야 됩니다. 지금 PEF 이 펀드를 운영할 때 네. 전체 펀드 공모액 자체를 어떻게 그걸 조달할 것인지에 대한 계획이나 네. 구체적인 조달 계획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금감원에서 이걸 무조건 사모펀드라고 그래서 네. 그냥 한 개인이 그냥 종이 서류 한 장 내가지고 펀드를 허가해 주지는 않거든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그럼 조국 후보자가 본인의 전 재산이 56억 원이었는데 예. 74억 원의 투자 약정을 하게 된 계기와 예. 그것을 어떻게 그럼 돈을 조달할 것인지에 대한 계획이 같이 첨부됐을 것이라는 것이죠.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들여다보면 도대체 실제로 그러면은 10억 5천만 원만 투자하려고 했던 것인지 예. 아니면은 약정한 대로 74억 원을 뭐 돈을 빌려서라도 어떻게 투자를 하려고 했던 것인지가 드러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알겠습니다. 예. 뭐 시간은 제한됐고 여쭤볼 건 많기 때문에 다음 의혹으로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조국 후보자 동생 부부의 그 웅동학원 재단을 상대로 한 소송건이 있지 않습니까? 네. 이 문제는 성격이 어떤 거라고 규정을 하세요? 뭐 한국당에서는 무슨 저 가족 사기단처럼 이렇게 네. 얘기를 하고 있는데 웅동학원이라는 것도 과거 민정수석으로 임명받았을 때 일부 조금 논란이 있었는데 네. 지금과 같이 이렇게 좀 뭐랄까요 도덕적 해이랄까 이런 부분들이 다 드러난 것은 이번에 처음인 것 같아요. 네. 예를 들어서 아버지가 지금 돌아가셨지만 부친이 이사장으로 있었던 웅동학원에 학교 건물을 신축하는 과정에서 본인이 소유하고 있는 건설사와 네. 또 조국 후보자의 동생이 소유하고 있는 건설사에게 모든 그 공사를 맡기게 되잖아요. 예. 이런 행위 자체도 사실은 납득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한 문제 제기는 별로 없는데 일종의 일감 몰아주기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 그렇죠. 지금으로 봐서는 지금의 현재 사학재단들은 그렇게 못합니다. 제도적으로. 네. 예. 근데 그 당시 96년도에는 어떻게 이것이 이루어졌는지 네.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고 그 이후에 이제 회사가 부도가 나고 돈을 못 받은 것으로 해서 이 채권을 조국 후보자의 동생과 동생의 부인, 이혼한 부인이 채권을 매입해서 결국에는 웅동학원에다가 구상권 청구를 하지 않습니까? 네. 그 과정에서 전혀 법적인 대응을 두 차례에 걸쳐서 하지 않고 있거든요. 그것은 돈을 주기 위해서 그냥 짜고 치는 고스톱처럼 그런 행위를 지금 방관하고 있었던 거거든요. 네네. 그런 모습들이 이 조국 후보자가 평소에 가졌던 생각이나 예. 사회나 국가에 해야 될 책무 이런 부분들과는 전혀 무관한 것이죠. 왜냐하면 기보에서 그 이미 돈을 다 지급했잖아요. 대신 지급한 것을 그것을 청구하기 위해서 모든 재산들을 타자에게 다
돌리고 나서 네. 또 본인의 재산 51억 원에 대한 구상권 청구하는 행태를 보면 이것은 너무나 좀 상식적이지 않고 국민들이 분노한 말 할 만하다 이렇게 알겠습니다. 보여지고 의원님 있습니다. 그러면 그 지금 자유한국당 같은 경우는 이 소송 네. 과정에서 그러니까 그 이 동생 부부가 냈던 이 채권 그 서류 있지 않습니까? 이게 위조된 것이다. 한국당에서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 이 점은 어떻게 보세요? 그것은 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위조가 됐는지 여부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했고요. 네네. 다만 회사가 소멸되고 네. 이미 이 소멸된 지 1년이나 지난 그 채권을 네. 양수받았다고 첨부한 서류에 대한 내용들을 봐야 되는데 음흠. 지금 그 부분은 지금 자료 제출을 않고 있기 때문에 네. 지금까지 확인할 길이 없습니다. 아무튼 이제 조국 후보자 쪽에서는 그 회사가 소멸이 됐다 하더라도 채권은 살아있는 것이기 때문에 위조가 아니다 이렇게 이제 반박을 했기 때문에 한번 좀 네, 질문을 네. 드려봤고요. 이건 좀 확인이 필요한 사안으로 일단 남겨놓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 부분이요. 예예. 결과적으로 그 가족들의 문제 인데 도대체 이 조국 후보자가 어떻게 연루가 돼 있고 어떻게 이것을 판단해야 되느냐 네네. 이런 문제가 남거든요. 예. 그런데 거기에 결과적으로 묵시적으로 동의했던 가족의 사안들, 특히 이제 조국 후보자가 이사로 재직돼 있었고 네네. 공동학원에 또 부인, 지금 현재 조국 후보자의 부인이 현재는 또 이사로 돼 있습니다. 네네. 이런 과정 속에서 이것을 몰랐을 리가 없기 때문에 예. 가족들이 전체적으로 이 도덕적 해이에 대한 책임이 있다. 거기에 후보자도 면할 수 없다. 이런 측면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참 시간이 얼마 안 남았는데요. 이제 굵직굵직한 것만 여쭤보겠는데 마지막으로 이걸 여쭤보겠습니다. 산호맹 전력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결격사유라고 보세요? 저는 지금 이 산호맹 관련해서 활동한 내용들은 네. 이미 실정법 위반으로 인해서 실형을 선고받았고요. 네. 국가에 의해서 복권 조치가 된 상황입니다. 그렇기 그렇죠. 때문에 예. 이거에 대한 용공 혐의를 가지고 네. 또 다시 이 색깔론적인 이런 논쟁을 벌이는 것은 적절하지 않고요. 네네. 다만 저는 조국 후보자께서 네. 당시의 그 활동 상황에 대해서 본인이 지금 현재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예. 그리고 지금 산호맹 활동 자체를 경제민주화 운동이라고 이렇게 거짓말하는 것은 저는 공직 후보자로서 몹시 부적절한 태도가라고 생각하고요. 네네. 이 부분에 대한 해명이 있어야 될 것이고요. 왜냐하면 혁명 전위 조직을 표방했던 산호맹이 네. 그때 활동했던 사회주의 혁명 운동 이것은 지금의 경실련이나 참여연대의 시민사회단체의 경제민주화 운동과는 아주 차원이 다른 것이거든요. 그런데 네네. 이것을 국민들을 왜곡하고 속인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해명은 청문회 과정에서 본인이 직접 해야 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그나저나 이 청문회 일정이 아직 안 잡히고 있는데요. 지금 의견 접근이 이루어졌나요? 일정과 관련해서? 오늘 일단 간사 간의 회동이 약속이 잡혀 있고요. 네. 예, 잠정적으로는 29일 날 정도로 하는 것이 어떻겠냐 이렇게 되어 있는데 29일. 예. 아마 지금 국회법 절차상 마지막 한 20일 남아있는 그 안에서 오늘 간사 간 협의를 통해 가지고 네. 정해질 것 같습니다. 예. 그 지금 자유한국당 같은 경우는 조국 TF를 꾸린다고 했는데요. 이런 어떤 행보는 어떻게 평가하세요? 지금 8개 부처에 7개 이제 인사청문회 장관 네.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있는데 예. 조국 후보자의 모든 것이 덮여서 네. 지금 다른 후보자 6분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안 보이고 있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아무래도 이것이 대통령께서 조국 후보자를 지명할 때 예. 그 외에 지금 국가 안보나 외교에 대한 문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방관하고 네. 조국 후보자를 너무나 사랑하기에 조국 후보자에 집중돼서 이것을 이번에 중폭 개각한 것에 대해서 네네. 야당으로서는 특히 한국당으로서는 받아들이기가 어렵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집중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래요. 알겠습니다. 네. 자, 말씀 여기까지 들을게요. 고맙습니다, 의원님.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바른미래당의 오신환 의원이었고요. 이슈의 핵심을 꿰뚫는 예리한 시선, 믿고 듣는 진품 시사, 김종배 시선 집중.